안녕하세요. 책쓰기 코칭랩 카이로스의 서한 작가입니다. 온라인 1:1 책쓰기 코칭을 통해서 예비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될 수 있는 일을 돕고요.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,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4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혹시 앞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관련된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면 그 영상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4단계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앞에 1단계와 3단계를 살짝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.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? 맞습니다. 주제를 정하는 일이라고 했죠. 주제를 정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 이거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라고 고른다면 자칫 오랜 시간 투자하고 난 후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, 정말 내가 왜 주제를 그렇게 정했지 하는 후회가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방향 설정에 대한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,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다시 말해서 외부의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내면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. 두 번째 단계는 주제를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자료들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. 신문, 잡지, 인터넷 서칭, 유튜브 자료, 강연, 관련된 전문가의 강의, 그리고 경쟁 도서, 각종 관련한 모든 내용의 것들은 천천히 읽으면서 과연 저 컨텐츠들을 잘 가공하고 거기에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진 노하우들을 얹어서 차별화된 도서를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자료 사냥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버노트를 사용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, 또 하나는 적절한 출처들을 잘 정리해 둬서 추후에 글쓰기 작업을 할 때 출처를 표시하지 못하는, 미처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숙성의 단계라고 했죠. 작가님께서 쓰신 글들을 어떻게 해요? SNS에, 인터넷 커뮤니티에, 블로그에 올리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스스로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글을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.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. 자기 평가에 대한 중요한 전략, 뭐죠? 맞아요. 낭독입니다. 스스로 문장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나의 문장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쉽고 간결하게 쓰여졌는지 쉽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뭘까요? 네, 바로 마지막 매짐의 단계입니다. 자, 매짐의 단계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이제 작가님들께서 쓰신 글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도서 출판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출판 기획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. 그리고 목차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. 과연 글을 처음에 쓸 때 두 번째 단계에서 목차 부분을 어느 정도 손을 댔었을 텐데 대략적인 목차이긴 했지만 마지막 단계의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정교화된 목차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작가님의 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물론 다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
단 10분 만에 작가님의 글이 어떠한 글이고 어떠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담았는지,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논문 요약이라고 앞에 쓰듯이 이 도서에 요약해 놓은 기획서를 A4 한 장에서 2장 정도를 작성을 해서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출판 기획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어떻게 무엇을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출판 기획서와 그리고 다시 정돈된 목차, 그리고 그 목차에 맞춰서 작가님들께서 작성하신 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쭉 제시되어 있는 글까지, 이 부분을 먼저 세팅을 해 놓습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마 같은 꼭지 내에서만 분명히 좀 어색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을 겁니다. 그런데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, 우리가 흔히 퇴고 단계라고도 하죠. 꼭지와 꼭지 간의 논리적인 전개가 맞는지, 그리고 챕터와 챕터 간의 논리적인 전개가 맞는지, 다시 말해서 챕터라는 건 1장, 2장, 3장, 4장인 거고, 꼭지라는 건 1장 안에 들어있는 소제목들, 그래서 한 꼭지 한 꼭지 한 꼭지가 이 1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무를 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면, 네 번째 단계에서는 숲을 보면서 나무들을 조정하는 단계가 바로 네 번째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를 보면서 전체적인 글에 대한 흐름이 맞는지,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면, 이 가장 핵심되고 그리고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이 앞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이건 출판사마다 또 작가님들마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, 제가 작가님들에게 코칭을 하면서 조언을 드리는 건 역삼각형 배열인 것이죠. 무슨 말이냐면, 가장 작가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컨텐츠와 가장 차별화된 컨텐츠들을 앞쪽으로 배치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흡입력 있게 그리고 시선을 끄실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배치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야 사람들이 그 책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읽어나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. 자, 그리고 작가님들께서 쓰신 이 글이 출판사에 보여지기 전에 우리 한글에서 도구 버튼에 보면 맞춤법 기능이 있죠. 이 맞춤법 기능을 한번 또 돌리면서 혹시나 교정해야 할 글자는 없는지, 교열해야 될 글자는 없는지, 띄어쓰기와 또 틀린 글자들을 한번 가려서 검색해 보신 후에 한번 출판사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떻게 보면요, 이 원석에 가까운 다이아몬드를 계속해서 가공하고 닦고 하면서 더욱더 윤이 나게 하는 이 작업, 그래서 우린 이거를 윤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윤이 나는 작업을 해나가는 게 바로 이 마지막 4단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요, 이게 끝이 없습니다. 다 끝난 것 같지만 또 들여다보면 또 그래요. 그래서 한 70에서 80% 정도 만족스럽다 하시면 이제는 그만하셔도 돼요. 왜냐? 나중에 출판사와 작업할 때도 이 작업은 계속될 거니까 말이죠. 4단계까지 하셨으면
작가님은 이제 책을 출간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네, 우리가 이때까지 좋은 컨텐츠를 위한 4단계 알아봤는데요.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구나 하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서한이었습니다.